안녕하세요. 태태엄마 한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태경이 태은이 2015년 한 후반부에 자폐성 장애 진단을 받고 제가 1번으로 가장 노력을 많이 했던 게 아마 자조기술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제일 가장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5살 때부터 아마 이런 자조기술에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또 일반 아동보다는 일상생활에 관한 스킬들이 좀 많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배우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태경이 태은이 2명이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옷 입고 벗기, 식사하기, 그 다음에 청결 유지, 그러니까 내 몸 단장하기, 거기에는 샤워하기, 세수하기, 그 다음에 양치하기, 머리 빗기,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용변 보기가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술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자조기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는데, 이 영상은 제가 자폐성 장애인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기록했던 영상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고사항만 하는 거지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영상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태은이가 2015년 1월 7일이네요. 5살 때 영상인데 대변이 많이 느렸어요. 그래서 태경이는 4살에 다 뗐는데 태은이는 5살 후반부 정도까지 이렇게 대변을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예민한 아이여가지고 대변 보는 것도 되게 어려워했거든요. 팬티를 다 젖더라도 계속 하루에 5번도 가른 적이 있는데 그냥 편하게 대변을 보게끔 유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이가 나중에는 변기에 이렇게 앉게 되는, 그리고 편하게 용변을 볼 수 있는 그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건강하고도 좀 이렇게 관련이 돼가지고 대변을 보면 대변을 좀 이렇게 관찰을 했었거든요. 저는 귀여운데 남들은 좀 더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크게 칭찬을 해주는 게 또 포인트예요. 이게 엄청 오버해가지고 너무 잘했어,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해주는 게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영상은 2016년 6살 때인데요. 저희 태경이 태은이는 일반 어린이집에서 6살 때 장애 어린이집으로 이제 옮겼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이제 태경이 태은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린이집 갈 준비로 자조기술 3단계를 제가 이제 딱 목표해서 쉬하고 양치하고 세수하기를 먼저 목표로 삼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은 제가 같이 양치를 하면서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는 거죠. 엄마를 따라하게끔 거울을 보고, 그래서 셋이 같이 하는 이런 영상이고, 그 다음에 쉬하고 물 내리고 시원하게 물이 내려갑니다. 태은이는 이렇게 뭔가 상황에 대해서 말을 계속 따라하는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따라 말하기? 요거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엄마 말을 따라하는 게 이 발화에 되게 도움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반향어라고 하는 부분이 엄마들이 반향어 많이 하니까 싫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반향어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언어 확장이 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태은이가 이제 샤워하는 모습입니다.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감아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쓱싹쓱싹 그 상황에 맞는 말을 이렇게 좀 하고 있죠. 발화로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내가 행동을 하고 그 부분을 말을 한다는 거는 가장 좋은 아이들의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이 단축 기울기가 소근육 강화에 가장 좋아. 이렇게 크게 강화해주는 모습.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지 입고 그다음에 양말 신고 이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소근육하고 관련이 있는 거라서. 그다음에 앞뒤 구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아이들이 앞뒤 구분을 인지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앞뒤 구분을 저는 어떻게 인지를 시켰냐면 그 보통 옷들이 보면 상표가 거의 뒤에 있는 게 거의 뒤죠. 상표가 뒤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큐 사인을 항상 주는 거예요. 상표가 뒤라는 거를 얘네가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항상 생각하게 해서 앞뒤를 구분하게 하는 거. 그게 저는 이 옷 입기의 포인트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우리 태경이는 그 태은이랑 좀 다른 게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자조 기술은 태은이보다 태경이가 훨씬 더 높았는데 그 내 행동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이러진 않았거든요. 이게 또 두 아이의 다른 점이었어요. 우리 태은이 또 양말 신는 모습, 이게 또 그 양말의 또 앞뒤 부분도 가장 중요하고. 잘했어요. 이렇게 바구니를 준비해주고 옷을 그냥 다 일단은 앞에다가 탁 이렇게 갖다 주는데 이때는 그냥 바구니에 뭔가 바지와 티와 입어야 될 거를 이렇게 딱 정해주면 그게 또 오히려 훨씬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옷 입으면서 귀여워. 또 이 영상은 2017년 7살입니다. 지금 5, 6, 7살. 이 자조 기술의 패턴은 항상 똑같아요. 계속 연습 중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엄마의 개입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개입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는 어떤 지시어, 명령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아이들에게 좀 거부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시어를 빼고 뭔가 아이들과 대화하는 어투로 하면 대화하는 말을 했을 때 그 훨씬 좋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7살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숙달된 모습이 보이죠? 숙련된. 그래도 이게 아침에 일어나도 싫어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엄마로서는 뿌듯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태경이가 주의 집중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뭘 하고 있는데 시선을 자꾸 이렇게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그걸 자꾸 저는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보고, 항상 보고. 그러니까 엄마 보고 아니면 바지 보고 이렇게. 그 주의 집중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포인트. 예전에는 이런 영상들을 그냥 저의 힐링으로만 봤다면 이제 약간 바뀐 부분이 이러한 그 아이들의 발전되는 모습을 이렇게 영상으로 담으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영상 자료가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엄마 양말 신겨주는 이때가 8살이에요. 아프면 엄마 양말 신겨줘. 어린이집 옷인데 잔추가 좀 뻑뻑해요. 되게 어려운데도 천천히 이렇게 할 수 있다. 천천히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강화들. 칭찬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2019년 9살 될 때예요. 이제 학교 들어가서 저희가 1년 유예했기 때문에 9살에 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요 9살 때 이제 또 3단계 계속 하고 있죠. 저는 밖에서 이렇게 아이가 하는 모습을 그냥 유심히 관찰만 합니다.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아요. 이때는 수건으로 얼굴 닦기. 그다음 저렇게 이렇게 위에 수건 봉 거는 것도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옷을 꺼내 입는 건데 원래는 꺼내 입는 거를 원래는 안 시켰었는데 안 했었는데요. 옷을 이렇게 서랍장에 이제 분류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분류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바지와 그 다음에 티와 그 다음에 속옷과 이런 부분들도 우리 아이들이 다 그 집 안에 가정 안에 환경에 이렇게 루틴이 되어 있으면 금방금방 내 것을 찾아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환경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바지를 입고 싶은지 내가 선택해서 입을 수 있는 것들도 아이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씩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교 갈 준비하고 있는 영상이거든요. 이게 9살입니다. 다 입었다. 스스로 말도 하고. 우리 태은이는 학교 가는 거를 그닥 좋아하지 않아서 사진 보면서 이렇게 헹구고 걸고 컵을 이용하여 물 온도를 맞추고 이런 것도 아이들이 뭐 뜨겁다 차갑다 이런 온도 감각도 사실은 우리가 뭐 알려줘도 여기는 뜨거운 거야 여긴 차가운 거야 이게 아니라 그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내가 이렇게 왼쪽으로 했을 때는 뜨겁고 오른쪽으로 해서는 차갑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게 항상 경험이 되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물을 뱉는 거, 입을 헹구는 것도 좀 중요해서 아이들이 뭐 3번 하고 안 하는데 이런 부분들. 태은이는 물을 받아서 세수를 하기 싫어서 손으로만 얼른 하십시오. 고양이 세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뭐 그냥 무언가를 한다는 거에 그냥 저는 목표를 뒀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2020년 10살이에요. 10살이 되면서 제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뭔가 아이들이 5살, 6살, 7살, 8살, 9살, 5년 차에 예를 들면 자조기술이 뭐 여러 개다 1부터 뭐 10이다 하면 그 부분을 이제 총체적으로 뭔가를 연습을 하는 게 아마 작년 10살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샤워하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목욕탕이나 이런 찜질방 가서 내가 씻고 그 다음에 뭐 말리고 이런 부분들 총체적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단장하는 이런 부분을 작년부터 코로나로 이제 학교를 많이 못 가면서 연습을 많이 시켰습니다. 집에서 지금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 샴푸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렇게 몇 번은 펌핑을 하고 저는 3번으로 펌핑을 했거든요. 왜냐면 한 3번 짜면 양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자아이들은 이게 머리가 길고 하다 보니까 3번 정도, 남자애들 한 2번이면 되려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붙이는 것도 사실 여기다 많이 바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자꾸 이렇게 제가 여기 뒤에다가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버무리는 거. 이 버무리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고 뒤에서 제가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엄마들이 항상 시범을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뒤에서 버무리고 그냥 네가 해보라고 손 같이 잡아주고 이렇게 버무리는 거. 이게 돼야지만 계속 내 행동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 말리고 수건으로 닦는 모습도. 여기서 우리가 약간 태경이한테 관찰되는 부분 혹시 아시겠나요? 예전에 7살 무렵에 7, 8살 무렵엔 태경이가 내 행동에 대해서 말을 안 했잖아요. 근데 태경이가 한 10살 들어서부터 이렇게 내 행동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언어적인 부분에서 우리 태은이보다 조금 더 언어적인 인지라고 해야 될까요? 언어적인 부분이 좀 한 2년 정도
또 더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객관적인 검사를 해보면 정말 1.5 정도 발달이 늦습니다. 이 부분이 이런 영상 속에서도 발견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부분이나 사회 성숙도 부분은 태은이가 그러니까 1.5세가 높고, 그 다음에 이런 자조 부분이나 운동 기술 같은 거는 태경이가 월등히 또 높고, 이런 아이들마다 천차만별인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 속에서도 자조 기술은 태경이가 훨씬 높거든요. 근데 그 안에 언어적인 부분은 우리 태은이가 태경이보다 조금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저는 또 발견을 하게 되었거든요. 되게 재미있어요. 이런 거를 관찰을 하면. 태경이는 음성이 많았는데 이렇게 제가 말로 해야지 태경아, 말로 해줘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음성이 말로 많이 이렇게 전환되기도 했어요. 로션도 바르는 것도 그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을 이렇게 단장하는 거. 그렇지. 이 부분도 지금 이제 그 이불 개기, 작년에 이불을 개는 거를 해보겠다고 이제 목표를 삼았던 게 이게 엄마들이 아이들은 커가고 엄마들은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너무 힘들어요. 일상생활이. 상호작용을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의사소통. 이거 누가 잔 거야? 이거 태경이가 잤어. 태은이가 잤어. 그러면 이거 잔 사람이 개야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좀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우리 같이 이불 갤까? 라고 말을 하면 같이 개요. 이게 예전에 5, 6, 7세 때랑 이 엄마의 언어적인 부분도 많이 바뀐 거죠. 그때는 그냥 뭔가 어떤 큐 사인을 주고 뭐 예를 들면은 뭐 해봐, 뭐 하자라고 했다면 지금은 우리 같이 뭐 할래? 아니면 이거 누가 그랬지?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어떤 이유 구문형으로 생각을 하게끔, 원인과 결과, 우리가 그 추론이 되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아이들한테 계속 생각하게끔 저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 중에 좀 가장 많이 썼던 말이 이건 것 같아요. 생각해봐. 그 다음에 생각하고 말해줘. 이거였거든요. 뭔가를 내가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그 뒤를 추측을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저는 인지를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장점이 뭐냐면 이런 부분인 거예요. 이런 내 생활 속에서도 이게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우리 아이들이 안 될 것 같지만 이 엄마하고 있는 시간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 엄마의 어떠한 그 언어 패턴이나 근데 우리의 태도가 많이 바뀌면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바뀐다라는 거를 또 작년에 또 많이 실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이도 성장하고 엄마도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또 이렇게 증명해 보이는 이런 영상이잖아요. 그래서 폐예요. 예전에 이런 말 없었잖아요. 폐할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요 항상. 수건으로 닦고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야. 이렇게 좀 칭찬도 많이 해주고. 눈꺼 있어 없어? 없어? 이게 한 몇 번 하다 보면 아이들이 금방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먼저 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솔직히 우리도 귀찮잖아요. 이제는 조금 즐거워서 이 부분은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는 혼자 스스로 드라이까지 하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은 되게 어려워 보여도 이제는 아이한테 계속 기회를 주니까 내가 할래, 태경이가 할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엄마들 이러잖아요. 막 머리도 빗어줘야 되고 너무 약간씩 좀 자꾸 자기가 하는데 그러면은 그래 네가 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엄마 바쁘니까 오늘은 엄마가 할게 라고 할 때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 내가 할게 라는 말을 했을 때 결국은 계속 기회를 줘야지만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엄마는 못 믿었지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일단 스스로 내 머리도 말리고 거울을 보면서 내 자신을 꾸밀 수 있는 기회도 내 자신도 한 번씩 눈이 어디 있나 코가 있나 머리는 어떻게 생겼나 이러면서 나를 발견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엄마들의 목표가 지금 앞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이 아이들은 되게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태경이 태연이를 키우면서 느낀 부분이 그래요. 제가 생각하는 이만큼의 목표가 있으면 애들이 더 빨라요.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라는 큰 목표를 세우고 밑에서부터 단계 올라갔을 때는 사실은 뭔가 어떤 기대치도 있고 뭔가 이만큼 내가 하니까 이 아이들이 이만큼 성장하네 라는 모습도 발견해서 뿌듯하고 성취감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앞에만 보면 그냥 막연하게 힘들었어요. 그 시기도 견뎌왔고 또 견뎌야 하고. 근데 아이들이 이제 11살이고 앞으로 뭐 9년 뒤에 이때 딱 성인 됐을 때 이 아이들은 이제 무얼 하지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지금부터가 제일 빠르고 지금부터가 가장 할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강박이나 힘을 들이면 안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부분이 계속 내 자신을 코칭하고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엄마의 감정으로 힘든 상황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아이들 키우면서 많이 느껴서 그걸 많이 이겨나가고 있는 중이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러한 영상 10분 영상을 통해서 어떤 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저는 감사할 일이고 앞으로 제가 해야 될 일과 또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같이 함께 공감하고 이런 부분은 내가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보지라고 항상 고민하고 물음표를 찍고 궁금함이 계속 생기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키우는데 되게 버겁다라는 생각만 할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 또 한번 또 나중에 또 좋은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이제 저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언제까지나 우리가 행복하게 우리 아이들과 살아갈 날을 희망하면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사랑해요.